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방송에서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달이면 또 한국을 나가서 몇 달 있다가 올 계획이 있습니다. 벌써 3년 차 이렇게 한 반반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한 6개월까지, 짧게는 한 3, 4개월 정도 매년 한국에 쭉 나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민에 관한 방송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됐다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동안 얘가 얘기했던 거와는 다르게 오늘은 여기민을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10가지 문제, 제가 한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뵀습니다. 우리 우행 식구분들 중에서 여기민에 성공하신 분들, 우리가 많은 모임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어도 제가 한 5, 600명 이상은 만나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대다수 분들은 한국에서 적응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적응을 못해서 미국으로 도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도 돌아오신 분들도 만났었고, 그다음에 또 댓글로도 또 한국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분들 갖다가 제가 종종 뵌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민,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혹은 또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한국으로 여기민 가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기다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요즘에 미국에 계신 분들은 환율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1,500원이죠. 1불당 1,500원이기 때문에 야, 한국 가면 돈 쓰기도 너무나 편하고 물가도 싸고 너무나 좋다.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은 무슨 물가가 쌉니까? 물가가 계속 하루가 눈만 뜨면 그냥 계속 올라가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미국도 물가가 눈만 뜨면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보편적으로 이제 미국에 비하면 저렴하고 살기 편하고 내 말이 통하고 내 모국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드릴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여기민에 대해서 좀 미리 기대치를 너무 크게 안 갖고 한국 가서 내가 이런 점을 좀 준비하고 여기민을 하면 만약 간다 하더라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자, 요즘에 뭐 여기민에서 긍정적인 유튜브가 뭐 거의입니다. 사실 뭐 여기민에서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한두 편이 있긴 한데 뭐 거의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많이 있죠. 실제로 재외 동포층 통계를 보니까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으로 도로 돌아와서 살 생각, 영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분이 10,000분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사회보장국 소셜 통계를 봐도 2023년에 한국에서 소셜 연금을 받는 한인이 9,379명, 거의 10,000명 가까운 분으로 2013년 3,709명 대비해서 2.5배나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연금을 받아서 한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물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습니다. 다짜고짜 저한테 맨날 댓글로 물어보시는 게, 캠프님 저 한국 가면 소셜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고 했죠. 자, 여러분이 연세가 드시고 받는 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냈던 세금에서 돌려받는 소셜 베네핏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인컴이 너무 적어서 주는 소셜 서플리멘털 이제 돈이라고 해서 여러분께 정부 보조금이죠. 쉽게 말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보조금인데, SSI가 있는데 SSI도 소셜에서 나오는 거고요. SSB도 소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 소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냈던 세금으로 받는 소셜, 물론 요즘도 말이 많아요. 뭐 앞으로 해외 나간 사람은 준다 안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아직까지 법 통과된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는 이제 소셜에서 SSI죠. 정부 보조금, 이거는 30일 이상만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 있으면 못 받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미국 내에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드리는 돈이지 다른 나라 가서 편하게 살라고 주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셜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이 9,379명, 소셜 베네핏 받는 사람이 9,379명, 거의 10,000명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인당 요즘에는 2,040불, 2인이면 한 4,080불인데 한국 분들은 이제 그보다 적게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다 성인이 돼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고 그때부터 또 세금을 냈기 때문에 미국인들보다 세금을 좀 적게 냈겠죠. 그리고 또 자영업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한국 분들 소셜연금은 좀 낮은 편이긴 한데 3,000불만 하더라도 한국 돈은 요즘에는 환율 따지면 450만 원입니다. 450만 원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유 450만 원 갖고 생활 못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굳이 꼭 서울에서 사는 거 아니면 여러분이 지방도시에 가시면, 뭐 제가 한국 가면 늘상 있는 평택 같은 데 가면 이 50대 부부가 한 달에 450만 원씩 쓰면 여유롭게 쓰는 겁니다. 일 안 하고 450만 원씩 쓸 수 있으면 아주 여유롭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큰 돈이에요. 450만 원이면. 자, 실질적으로 한국의 통계에서도 은퇴한 사람들이 부부가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냐. 사람들의 희망이 전국 평균적으로는 38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0만 원, 17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부부가. 자, 근데 여러분이 450만 원씩 쓴다? 예, 한국에서 잘 씁니다. 예, 서울도 맨날 강남 가서 비싼 데만 가서 먹지 않고 아파트세 엄청나게 몇백만 원 내는 거 아닌 이상은 사실 뭐 서울에서도 450만 원이면 넉넉한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한국에 가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000불 받다. 3,000불 갖고 생활하기가 힘들죠. 예, 미국의 아주 지방 도시 가서 사는 거 아닌 이상 대도시에는 사는 게 뭐 거의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돈으로 내가 뭐하러 미국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외롭고 이럴 바에 한국 가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기민을 많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도 늘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 가서 살면 그냥 은퇴를 해버려도 돼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 우리 우행 식구분들 제가 이제 뭐 고체에서는 좀 젊은 편이니까 아유 캠핑이 나이면 아직 한참 일할 나이인데 근데 한참 일할 나이라는 얘기도 맞는 얘기긴 한데 저는 한 살이라도 일찍 은퇴할 수 있으면 은퇴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은 유한하니까요.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즐기려면 한 살부터 뭐 더 일찍 즐기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저도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한 반년 혹은 3개월, 4개월씩 한국에서 살아보는 거는 제가 이제 한국 가서 사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미국에서 탁상 공론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게다가 또 해마다 느끼는 게 달라집니다. 3년 전에는 무조건 한국이 좋았다가 2년 전에 갔을 때는 한국이 이런 문제도 있네. 또 1년 전에 갔을 때는 또 이런 문제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여기민 하신 분들 얘기 듣다 보면 야 이런 거 미처 생각 못했네. 내가 나이 70대면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구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 그냥 단순히 여기민 좋다라는 그냥 탁상 공론식의 얘기가 아닌 저는 실질적으로 지난 3년 동안 계속 한국과 미국을 반반살이하면서 느낀 거니까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상이 되는 분들은 50대, 60대, 70대 뭐 이렇게 갖고 한국으로 여기민 가시겠다 이런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오히려 미국에 몇 년 안 살고 한국에서 있다가 뭐 미국에서 한 몇 년 살아보다 미국 살기 힘드니까 도로 한국에 여기민 갔다. 이건 여기민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도로 귀환을 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거고 사실 여기민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는 미국에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젊음을 바쳐서 미국에서 살았는데 이제 은퇴라고 한국 하는 분들이 여기민이 더 어울리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초점은 사실 저처럼 이제 미국에서 몇십 년 살아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미국에서 읽어놓고 자녀들 다 키워놓고 한국으로 여기민 가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 10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돈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제 나이가 들면 돈을 못 벌죠. 돈을 못 버는데 이 돈을 못 버니까 있는 돈을 꺼내 써야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좀 배알 꼴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에서 먹고 살 거 없고 그다음에 뭐 바다 처먹을 거 없으니까 한국으로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어 들어온다 이런 표현하는데 그런 거 개무시하십시오. 미국에서 SSI 받는 돈이 한국의 3배, 4배가 넘어요. 진짜 돈 없으면 미국에 있는 게 낫습니다. 한국에서 기초연금 그거 받는 거보다 미국에서 SSI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사실 한국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나마.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가서 살아보시는 게 연금만 갖고 여러분이 한 3,000불, 4,000불이다. 그럼 미국에서는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한국 가면 좀 더 여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가서 뭐 이 돈에다가 내가 조금씩 소일거리 하면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면 한국 안 나오신 게 좋아요. 일자리 잡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국은 요즘에 30대 40대들도 일 그만두면 일자리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맨날 하는 게 뭐죠? 한국에 제일 많은 게 치킨집입니다. 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동네 치킨집을 남편과 와이프 둘이 해요. 40대 부부가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둘이 벌어가는 게 500만 원을 못 벌어가요. 500만 원 벌면 잘 버는 거예요. 그럼 따로따로 남의 집 일해도 되는데 일해도 그거보다 월급 많이 받습니다. 근데 왜 일을 안 할까? 이 40대 부부가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왔고 미국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기술이라도 있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소일거리 하실 수가 있어요. 난 젊었을 때 뭐 페인트를 했는데 그러면 연세 드시고 나서도 뭐 누가 페인트 부탁하면 좀 싸게 받고 그냥 아이고 운동이나 한다 그러고 페인트 갖고 또 한 돈 1,000벌 이렇게 벌셔갖고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뭐 이런 게 다 가능한데 안 돼요.
연세 드시고도 뭐 무슨 공사 같은 데 나와셔갖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봬요. 제가 라스베가스도. 근데 다 연세가 저보다 10살, 20살 많으신 분인데 젊을 때부터 하시는데 지금 젊을 때만큼 열심히는 안 해도 그래도 일 있으면 나와서 하십니다. 예, 그래서 뭐 타일도 까시고 마룻바닥도 까시고 전기 공사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뭔가 소일거리가 미국은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한국 갖고 여러분이 공사판에 갖고 이런 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마켓 캐셔도 안 합니다. 안 잡아줘요. 한국은 예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지금 일자리 못 잡고 있는데 여러분의 편의점 알바 예 요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페이는 미국보다 또 훨씬 작죠. 어쨌든 간에 예, 미국 대도시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자, 한국은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평택 안정리에 미군 부대 앞에서 미군 부대 취직하면 좋을 수 있다. 예,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취직이 더 용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가서 저 일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일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미국에서도 미국 쪽 직장을 한 번도 안 잡아보신 분들 아닐까 싶어요. 미국 쪽 직장은 내일부터 나와라. 예, 그런 직장 없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캐시어 일하는 거 아닌 이상. 보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내도 뭐 6개월, 뭐 길게는 1년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군 부대에 일하는 거 사실 좋아요. 시민권자면. 페이도 미국식으로 받습니다. 뭐 미니멈 페이 미국 거 지켜줘요. 자, 그렇지만 여기 취직하는 걸 가면 내일이면 바로 취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면 한 1년이고 계속 두들겨 보셔야 돼요. 계속 어플리케이션 넣으시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사실 미군 부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좋냐? 한국에서 그냥 미국 시민권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세금 다 미국식으로 받고 그다음에 소파 협정이 있으니까 보험도 미국 보험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페이 받는 것도 미국 그대로 받고 그다음에 병원 같은 거는 또 미군보다 연계된 한국 병원이 있습니다. 의료 보험도 다 처리가 되고요.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근데 이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버는 돈만 갖고 한국에서만 생활할 것이다. 이럴 때 한국 가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버는 돈, 미국에서 연금 들어오는 게 한 2,000불인데 아유 한국에서 한 100만 원은 내가 벌지. 예, 이 생각으로 오면 한국에서 생활 못합니다. 절대 일 못하세요. 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일자리 잡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난 영어 하니까 한국에서 영어 하고 예, 영어 하는 사람 한국에 세고 썼습니다. 널려 있어요. 영어 학원 예, 젊은 사람들도 영어 잘하는데 왜 나이 드는 사람 영어 학원 뽑습니까? 예, 안 뽑아줘요. 아, 난 미국에서 이런 기술이 있는데 야, 한국에도 기술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미국에서 대학교 나와도 한국에서 취직하기 힘들어요. 제가 젊었을 때 여러분이 젊었을 때 생각 많이 하시는 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20대 때는요 한국 나가면 저 한국에 와서 교수하라는 예, 그런 제안까지 받았어요. 대학원만 졸업하고 오면 한국에서 교수 시켜주겠다. 그럴 정도로 해외 유학파들이 없었을 당시고요. 저희 딸이 한동안 한국 가서 살고 싶다고 그래갖고 한국에서 제가 아는 교수들 몇 명을 부탁했고 일자리를 부탁했는데 냉정하게 얘기가 돌아오더라고요. 아유 형님 그 따님이 미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온 거는 인정하는데요. 예, 한국에도 요즘에 그 정도 대학교 나온 애들이 많이 있어요. 게다가 한국에는 한국에서 커서 그런 대학을 갔다 온 애들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따님은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큼 한국말을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유학 갔다 왔던 예, 좋은 대학교 갔다 왔던 이런 사람 더 우선으로 뽑기 때문에 솔직히 일자리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이 바뀌었어요. 예, 저희 딸도 그래도 나름 예, 미국에서 꽤 괜찮은 명문대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취직을 못합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거, 예, 이거는 거의 힘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 한국의 정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정서를 기대하시고 한국 갖고 실망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개인적이냐, 뭐 개인주의냐, 쌀쌀맞다, 옛날 같지 않다, 정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미국 70년대, 80년대 뭐 이때 오신 분들은 그때 한국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게 살죠. 물론 미국도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는 사람들 집에 초대하는 것도 없고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지도 않고 그렇지만 특히 뭐 미국의 중소도시 같은 데 계신 분들은 아직도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냥 밥 먹으러 이 집 와라. 뭐 내일은 저 집 가서 밥 먹고 그냥 남의 집 이웃집 숟가락에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저도 지난 며칠 동안 예, 계속 남의 집에서 밥 먹었습니다. 이곳 라스베가스도 우리 집 와서 밥 먹어라. 저녁 때 좀 삼겹살인데 와서 밥 먹을래? 아 그러죠 뭐. 우리 집에 오늘 파티하니까 와서 밥 먹어라.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 가면 남의 집에 초대 없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억으로는 집이 그렇게 좁아 터지고 상이 그렇게 좁잖아요. 식탁도 없잖아요. 예. 상을 피는데도 남의 집 가면 그 상에 거기에 손님 오면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랬습니다. 밥 꼭 드시고 가시라고 했죠. 남의 집에 들리면. 근데 요즘에는 집에 초대를 잘 안 해요. 예, 솔직히 집이 좁다. 좁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70년대, 80년대보다 집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작다. 내 프라이버시한 공간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집에서 초대하고 밥 먹는 문화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 안에서 무슨 요리 같은 거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많이 사 먹죠. 그래서 옛날같이 뭐 이웃집 가서 그릇도 빌려 오고 또 반찬 많이 하면 좀 나눠주면 저쪽에서도 한 거 또 도로 담아서 보내주고 이런 정서는 이제 한국에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한국도 시골 가면 있어요. 예. 근데 또 시골이 또 문제가 되는 이유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요즘에 혼밥, 혼술 뭐 이렇게 하는 식당, 1인 식당 이런 것도 꽤 많아질 정도로 사실 아파트 옆집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미국은 너무 삭막해. 개인주의가 많아. 한국 가면 따뜻한 정이 있겠지. 예, 한국 갔다가 미국보다 더 삭막하네. 이것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미국으로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 MZ 세대라고 하죠. 예, 미국에서는 젠지라고 하는데 제너레이션 G, 제너레이션 MZ 세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우리 컸을 때 젊은 친구들하고 달라요.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큰 한국 아이들이 더 예절바르다.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부모님이 1980년대 70년대 그 정서로 오셨고 그 정서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한국말 할 때 예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더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한국에 있는 MZ세대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고 방식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한국이 이렇게 변하는 게 나쁜 것이다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된 겁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몇십 년 사신 분들이 이 변화가 된 한국, 10년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을 해외에 사셨다. 3번이나 강산이 변할 정도로 변화된 한국 갖다가 적응 못하고 한국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한국이 변한 것뿐입니다. 본인한테 좋든 나쁘든 간에 한국도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걸 이해 못하고 한국 가시면 실망하는 게 거의라고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미국 처음 왔을 때는 우리가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한국 가면 오히려 문화적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국의 자동차 문화입니다. 자동차 운전이 솔직히 제가 생각하면 개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꼭 그 얘기해요. 서울 같은 데 가면 신호등 잘 지키고 교통법규 잘 지켜요. 근데 제가 이래서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호등 잘 지키고 속력 안 내고 그다음에 빨간불에 쓰고 파란불에 가고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동차 운전하면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도 운전 문화 좋아졌어요. 이거 문화가 좋다는 게 아니라 원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지켰던 것뿐이야. 옛날에 안 지켰던 거를 지금 잘 지킨다고 한국이 이 운전 습관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거는 자동차 문화가 오래된 나라들은 그 배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일본 갔다 놀란 게 왕복 2차선이에요. 근데 이쪽에 택시가 사람을 내려주고 있으니까 반대쪽에서 오던 차가 요 앞에 신호등 앞에까지 오는 게 아니라 요 택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뒤에서 오던 차가 택시를 갖다가 추월을 하면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쪽에 온 차가 중앙선을 넘어갈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한국에서 전혀 그런 거 못 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오른쪽 차선을 쭉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서요. 버스 앞에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우리도 같이 속력을 줄이고 무슨 일이 있나 확인을 해봅니다.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갑자기 웬 또 브레이크야. 갑자기 속력을 더 내면서 버스를 우왕하고 추월해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버스 앞에가 안 보이는데 버스가 갑자기 쓴다. 그러면 누군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사고를 안 내게 하는 이런 미리 방지를 하는 이런 문화가 많이 있어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운전을 오래 했어요. 할아버지 운전하는 것부터 봤던 나라예요. 한국은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걸 봤던 세대가 거의 없어요. 아버지가 운전한 것도 못 본 세대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빨간불에 서고 속력 안 내고 내 파란불에 이거는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런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도 법대로 해라는 게 많아요. 미국처럼 이게 보행자가 우선이다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은 빨간불이라도 보행자가 건너가면 무조건 차를 세워줘요. 한국 같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갔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제일 두려움을 따는 게 차길 건너갈 때예요. 그래서 두리번 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은근히 자동차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전 지금도 한국 가면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주차장이 없으면 길 옆에다 하는데 길 옆에다 하면 차가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인도 위에다가 박현자고 올려서 주차를 합니다. 차의 절반은 인도로 올라와 있고 차의 절반은 차길로 나와 있어요. 이게 미국 같으면 당장 통행되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 안 한 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차들 때문에 운전하는 게 또 짜증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한국은 이 운전 문화가 도무지 미국에서 살잖아요. 가면 스트레스 투성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운전 안 합니다. 어디 나가잖아요. 주차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평택 시내 제가 이제 미군 부대 앞에 있는 데 있잖아요. 평택 시내 버스 타고 한 15분 20분이 가는데 평택 시내를 갔다가 나가면 차를 어디다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대 차를 안 끌고 나갑니다. 그냥 버스 타고 나가는 게 속 편해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뉴욕, 맨하탄, 한복판 같은데 운전 개판입니다. 그거 한국보다 더 하지 못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극단적인 곳이랑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운전 문화가 남을 배려하는 운전 문화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LA 코리아타운 이번에도 갔다 왔지만 LA 코리아타운 밤에 걸어다니면 진짜 바짝 긴장하죠. 언제 어디서 권총 강도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도시 다운타운 같은데 인적이 좀 드문 곳은 미국은 이 총의 공포라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언제 강도를 만날까? 이런 스트레스는 한국에서는 없죠. 아무도 총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한국 가면 길을 건널 때마다 언제 어떤 놈이 뛰쳐나올까? 어떤 차가 뛰쳐나올까? 이 공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근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집이 답답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왜 답답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더니 제일 큰 문제가 천장이었어요. 천장이 낮다는 건데 이 천장이 낮은 게 한국의 아파트 문화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하우스도 천장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국 천장이 얼마나 낮은가 공식적으로 따져봤거든요. 한국에서 평균 천장 높이가 2.3m입니다. 근데 건축법상 최소 기준이 2.2m예요. 2.1m면 7피트입니다. 근데 2.2m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아파트 같은 거 하면 위에 천장에 등을 달고 배관 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요만큼 내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천장이 7피트밖에 안 돼요. 2.1m밖에 안 됩니다.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건축법이 2.4m가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천장이 낮아요. 자, 미국은 보편적으로 한 9피트 정도 됩니다. 9피트. 그러니까 60cm가 더 큰 거예요. 50cm가 그러니까 이론상도 50cm인데 천장 내려간 것까지 따지면 60cm가 더 높아요. 미국이 평균적으로. 물론 미국도 낮은 아파트가 있죠. 그래도 한국보다 1피트 이상은 더 높아요. 30cm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천장이 10피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1m가 더 높습니다. 천장이. 그러니까 한국 가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아파트를 질 때 생각해 보자고요. 1피트씩만 더 천장을 높게 지면 40층 질 걸 그냥 한 35층밖에 못 져요. 돈이 달라지는 거죠. 요즘에 물론 한국도 고급 아파트라고 천장이 2.7m짜리가 나옵니다. 9피트짜리가 나와요. 그래도 뭐 10피트짜리 이런 천장은 잘 안 나옵니다. 아파트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아파트 진짜 부자들은 이제 위아래층을 뚫어갖고 천장을 높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진짜 고급 빌라 같은 경우 요즘에 천장이 되게 높은 집도 있지만 그런 집은 미국 돈으로 500만 불씩 해요. 우리가 그런 거 사자고 한국 가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답답해요. 그리고 옛날에 하우스들은 왜 천장이 낮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제 키가 저는 남자 평균 이상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보다 키가 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키가 커졌는데 옛날 어른들 기준으로 집을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누님들은 한국 가서 천장이 낮네 이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싱크대 있죠. 싱크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싱크대 설거지하면 불편해요. 손이 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나 저희 집사람이나 여성분들은 한국 싱크대가 편하다고 하죠. 미국 싱크대는 한국 여성들이 불편하다고 받침대 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남자들은 미국 싱크대 쓰기에 편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평택 컴플렉스 앞에 미군 기지 기준으로 만들 때는 그나마 1피트가 높았어요. 그 천장이 8피트였습니다. 그나마 좀 나았는데 그 싱크대도 미국 싱크대 기준이었어요. 저희 장모님 집 가잖아요. 천장 낮고 싱크대 낮고 은근히 불편합니다. 게다가 뭐 아파트면 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발코니 요즘에는 확장이라고 했고 다 룸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답답합니다. 바깥에 걸어 다니려면 아파트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여름엔 덥고 또 겨울엔 추우니까 봄, 가을은 나가는데 여름하고 겨울에는 또 나갈 생각도 안 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국민 평수로 얘기하는 게 32평. 이게 1100 스퀘어피트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은 중간 평수가 1800 스퀘어피트입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큰 집에 살다가 한국 가시면 집이 작아서 답답하다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스트레스가 은근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게 좀 커요. 처음에는 별 상관없어요. 바깥에 나가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 가을은 나가기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공원도 갔다 오는데 여름 되잖아요. 나가지를 못합니다. 모기 물리고 덥고 겨울에 또 눈 내려 바닥에 빙판 끼리고 또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추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 1년 내내 또 만족을 못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 아파트가 관리비도 싸고 편하긴 편해요. 근데 여기서 저도 만약에 한국을 한 달 갔다 오고 이렇게 갔다 왔다 그러면 저는 이 아파트의 답답함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한국에서 한 6개월씩 살고 그러니까 미국 집이 그립다. 너무 집안이 답답하다. 숨통이 꽉꽉 막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가서 마땅히 할 것도 없어요. 나가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을 곳이 별로 없어요. 물론 공원이 있고요. 카페를 가면 되지만 카페에 가도 내가 뭐 음료수를 시켜 먹어야 되고 공원도 봄, 가을이지 여름이나 겨울에는 또 공원 가서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근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만 한국에 살아보시고 한국 좋다. 막상 이런 분들이 이걸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3번을 갔다 오면서 내가 왜 한국 가면 알게 모르게 답답함을 느낄까? 그 답답함의 이유가 뭘까? 어느 날 천정 사이즈구나. 그래서 천정 사이즈를 공식적으로 찾아보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최소 2피트, 60cm 차이. 그다음에 뭐 크게는 3피트. 저희 집과 한국 같은 경우는 3피트 이상 차이 납니다. 거의 1m 차이가 나요. 그게 은근히 갑갑합니다. 은근히 갑갑해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은근히 또 그리운 게 미국 쪽에서 먹는 외국 음식입니다. 한국 처음에 가면 신나죠. 한국의 음식 얼마나 맛있습니까? 뭐 한국에서 뭐 시장 가면 막 맛있는 국밥도 있고 저도 국밥충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집마다 또 시래기 맛도 다르고 뭐 길에서 먹는 떡볶이 이런 같은 것도 맛있고 그다음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다음에 뭐 돼지갈비 다 맛있습니다. 매일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제가 한국에 한두 달 있다 왔다. 그래서 미국 가면 한국에 향수병이 걸릴 겁니다. 한국 가면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은데. 근데 저도 한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미국에서 먹던 미국 음식 먹고 싶다. 먹을 수는 있어요. 서울 가면 있어요. 평택에도 미국 무대 근처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만만찮아요. 미국 가격보다 더 비싸면 더 비싸지 싸진 않습니다. 제대로 된 미국식 스테이크 먹고 싶다? 뭐 꽤 비싸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미국 맛이 절대 안 나는 게 있습니다. 타코 같은 거, 스트리트 타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못 봤어요. 월남국수를 먹어도 여기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데만큼 맛있는 곳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평택에서 먹었다가 이건 아니다. 그나마 서울에서 먹었던 게 비슷합니다. 커리도 뭐 인디안 커리. 그다음에 일본 음식, 중국 음식은 하면 나는데 중국 음식도 사실 한국식 중국 음식만 잘하지 진짜 중국식 중국 음식 이런 건 또 못 먹어요. 그리고 또 미국식 중국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판다 익스프레스 파는 거. 이런 거 파는 게 미국 무대 앞에는 한 집이 있어요. 그래도 뭐 미국보다 맛없어. 간혹가다 먹습니다. 그냥 미국식 그 오렌지 치킨이라든가 콩파오 치킨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몽골리안 비프라든가 이게 사실 뭐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이니스 푸드거든요. 이것도 가끔 생각나고 아니면 진짜 중국식 중국 음식은 평택에서는 못 봐요. 서울 가도 그런 거 구하기 힘듭니다. 일본 음식은 가까워서 그런지 꽤 근접한 음식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일본 음식 중에서 한국에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커리도 인도식 커리 같은 거는 못 먹어요. 근데 그릭 음식 같은 거, 메디테리언 푸드, 지중해 음식 같은 거 샤슬릭 같은 거, 샤워마 같은 거, 그다음에 케밥 같은 거, 이런 같은 거 제대로 하는데 별로 없죠. 그러니까 파스타 같은 경우도 사실 호텔 가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지만 그건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그다음에 웬만한 파스타 집 가면 솔직히 이게 토마토 소스 맛이 아니라 케첩 맛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도 은근히 또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외국 음식 그러면 중국 음식이라고 하지만 한국화된 중국 음식. 일본 음식 조금 그것도 많이 한국화된 거. 그다음에 뭐 이제 그나마 먹을 수 있는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이 한국식 음식 아닌가. 한국 햄버거 맛있어요.
근데 또 한국에서 먹다 보면 야 미국에 또 인앤아웃 버거 그리워지네. 괜히 그런 햄버거 헤빗 그리워지네. 이런 생각도 나옵니다. 저도 미국 오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먹는 게 그거예요. 이 동네 유명한 로바르토 타코집, 레이징 케인 치킨. 미국 오면 한동안 또 그것만 먹습니다. 예, 미국식 햄버거. 예, 이런 것만 먹고 좀 그러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제 미군 부대 앞에 있고 저희 조카가 또 미군이기 때문에 미군 부대 안에서 또 사올 수 있잖아요, 재료를. 예, 그러면 소스 같은 것도 솔직히 구하기 힘든 소스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먹는 소스인데, 근데 그 미군 부대 안에 가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사오라 했고 가끔가다 좀 미국식으로 집에서 좀 요리를 해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세금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이 돈을 안 버시고 다 미국에 있는 돈만 100% 꺼내 쓰신다. 예, 그러면 문제될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한국에서 뭐 재산을 산다든가 부동산을 산다든가 세금 문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우선 미국에서는 시민권자, 시민권자면 어쨌거나 한국에서 사시고 어쩌고 하더라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돈을 안 벌면 세금 보고를 안 되지만 보고 의무가 있어요. 처음에는 FBA라는 게 있어요. FBAR. 한국의 은행, 모든 은행에 있는 총 자산이 10,000불을 넘어가면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신고를 하잖아요. 예, 그럼 뭐 이렇게 받는 경우가 별로 없죠. 처음에는 그냥 워닝인데 고의적이면 10만 불까지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세금 보고할 때 미국 쪽에 있는 CPA 한국 가시면 하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메일 받아갖고 부탁해야 됩니다. 그 돈 보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해외 금융 자산 보고도 있습니다. FATCA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해외 거주 시 연말 기준 금융 자산이 20만 불, 연중 30만 불을 넘으면 IRS에 폼 8938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도 CPA한테 부탁해갖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부동산이 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거나 팔면 미국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 이 부동산 양도 차익 그 세금이 셉니다. 물론 몇 억까지는 봐줘요. 5억까지인가 면제고 그 다음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데 그게 사실상 뭐 제대로 준비 안 되면 거의 뭐 이득에 대해서는 뭐 50% 이렇게 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300만 불 이 정도 상속세가 면제가 되죠. 근데 또 주마다 또 법이 다릅니다. 이것도 제가 또 상속세 면제된다고 다 면제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연방 상속세는 1,300만 불까지 면제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주마다 혹은 여러분 카운티마다 세금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CPA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한국에서 아파트를 갖고 양도 차익이 생겼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30억이 됐어요. 팔아갖고 10억을 벌었죠. 그러면 한국에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꽤 비싸요. 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억을 10억을 벌었는데 한 4억을 냈다고 시작하고요. 그러면 그 6억을 그냥 저 혼자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6억을 또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미국에다가 6억 벌은 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또 한 30% 내야 됩니다. 그럼 또 한 2억 내야 돼요. 그러면 10억 차익 생겼는데 손에 쥐는 건 얼마죠? 4억입니다. 대충 계산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큰 비싼 아파트를 사지 않고 이게 5억 밑에면 또 한국에서도 면제가 되는 게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한국 돈으로 1억 8천 이하로만 벌면 여러분이 양쪽 나라에 중복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1억 8천이면 거의 12만 불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불 이상 한국이나 미국에서 안 벌면 양쪽으로 세금을 안 내요. 중복 세금을 안 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서 어떤 사업체가 있어서 계속 돈이 들어온다. 한 달에 10,000불씩 번다. 1년에 12만 불 번다. 당연히 미국에다 세금 내겠죠. 근데 그 돈이 그 이하잖아요. 그럼 한국에다가 중복 세금을 안 냅니다. 근데 미국에서 여러분이 한 30만 불 버셔요. 은퇴하고 났어. 연금이 아니야. 연금은 카운트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30만 불 버세요. 하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혹은 렌트를 준 건물 상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돈 들어온 게 한 달에 한 3만 불씩 들어왔고 1년에 36만 불 법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세금 내야 되죠. 세금 내고 한국에도 그 또 차익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양쪽으로 중복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꽤 골아파요. 연세이 든 분들은 본인 집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조금만 지방 도시 가면 아파트 값이 생각보다 싸요. 저희 장모님 아파트도 이번에 2억 2천, 요즘 환율은 15만 불 줬습니다. 15만 불. 얼마나 싸요? 그러니까 사야지. 근데 이게 나중에 본인 돌아가시고 나서 처리하기가 진짜 골아파요. 미국에는 아이들이 한국 와갖고 상속받는 것도 힘들고, 근데 한국에 실거주 안 하면서 상속받으면 세금도 많이 물고 그 돈 미국 가져가기도 힘들고 솔직히 돈 낭비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이사 가는 게 싫어서 나는 그냥 집을 갖다가 안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렌트를 하거나 전세라면 좋은데 내 집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집값도 별로 안 비싼데 사야지. 이런 분들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근데 세금 문제가 너무 골아파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미국에서 이 유튜브 이거 말고도 제가 뭐 컨설팅도 하고 뭐 이런 비즈니스 갖고 벌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 돈 때문에 한국에다 또 세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반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법적으로 183일, 1년 365일에서 183일이면 절반 딱 하루 더 넘어가는 거죠.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에서도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이상은 안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의무가 생긴 대신 또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의 혜택도 생깁니다. 저는 한국 가면 의료보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아직까지는 젊고 건강하니까 의료보험 상관없고 한국에서 어쨌거나 뭐 의료비가 뭐 미국보다 싸니까 어쨌거나 한국에서 현찰 내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여행자 보험을 들어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보험이 지금 꼭 필요한 연세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골 아파요. 6개월 이상 있어야 되는데 6개월 이상 있으면 양쪽으로 세금 의무되는데 돈을 안 버시면 상관없죠. 그러니까 돈 버신 분들은 이것도 꼭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한국에 갖고 어디 살면 좋아요? 많은 분들 물어보십니다. 제가 뭐 몇 년 동안 결국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오신 한인분들끼리 한 곳에 모여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왜 들었냐?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병원이 가까워야 되고 어떤 분은 골프장이 가까워야 되고 어떤 분은 바닷가가 가까워야 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공항이 가까워야 됩니다.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매일매일 비행기 타시는 것도 아닌데 왜 공항 가까운 데를 원하세요? 심리적으로 또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은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선 서울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남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우선 재력적으로 능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강남에서 요즘에 아파트 하나 살려면 그래도 미국 돈 300만 불 이상 있어야 되겠죠. 최소.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200~300만 불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게 여러분의 고향에 가세요. 광주면 광주, 부산이면 부산, 충청도면 충청도. 거기서 조금 괜찮은 도시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첫 번째, 지방 도시가 서울에 비하면 아파트 값이 싸고요. 생활비도 쌉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았던 곳이 그나마 정부치고 살기 좋아요. 자, 근데 제가 한국 가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한국의 지금 넘버원 도시는 서울이고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 2천만 명이 몰려 살아요. 기형적인 나라입니다. 전 국민이 5천만인데 2천만이 서울 근교에 살아요. 서울과 서울 근교. 거기는 평택도 있고 송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에 다 몰려 사는데 여기는 그나마 서울 근처가 있는데 괜찮은데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부산이에요. 부산이 지금 330만 인구가 이렇습니다. 세 번째가 지금 인천인데 인천 인구가 앞으로 몇 년 되면 부산을 능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도 자꾸 소멸되고 있는 거죠. 자, 넘버원 도시 서울이 1,000만이에요. 넘버2 도시가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말이 1,000만이지 서울은 2천만 구역이에요. 부산은 그 주변까지 다 합쳐도 50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도시가 그나마 부산도 인프라가 있고 평택은 서울 가까우니까 인프라가 있고 근데 제가 먼저 번에 한국 갔고 남해 쪽으로 딱 들어가니까 경치는 끝내줘요. 너무나 좋아. 사람도 없으니까 붐비지도 않아. 가서 구경할 땐 좋죠. 여수, 통영, 그 멋있다는데 남해 다 가봤습니다. 부산까지. 그렇지만 그렇게 멋있는 곳을 과연 여러분이 산다고 할 때 살 수 있을까?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프라 문제예요. 인프라. 자, 지방도시의 인구 소멸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아직까지 괜찮아. 앞으로 5년 뒤를 보셔야 되는 거야. 10년 뒤를 보셔야 되는 거야. 거기에 동네에 마켓이 없어서 마켓을 가려면 무조건 차를 끌고 1시간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사는 게 편리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방도시로 이제 가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107개의 기초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정부가 매년 1조 원씩 여기다 돈을 쏟아붓지만 어쨌든 간에 전물층이 자꾸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고향이 좋으니까 한적한 지방에 살면 좋겠지라는 분들도 있고 처음엔 좋아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근데 막상 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듭니다. 우선 인구가 줄면 동네 마트가 없어집니다. 동네 마트가 없어갖고 가까운 곳에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병원도 없어요. 만약에 응급 상황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응급 상황에서 그 앰뷸런스 타고도 1시간씩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병원 또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또 안동병원 소개시켜드린 게 안동병원이 워낙 또 그 지역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안동 인구도 많이 줄었어요. 우리 우행 구독자 숫자보다 적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인구 대비해서 사실 병실수가 전국 제일 많은 데가 안동이긴 해요. 아이러니하게 그 지역에 그 유지께서 그냥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큰 병원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 있으면 병원 가는 거 걱정 없겠죠. 근데 저도 안동을 몇 번 왔다 갔다 해봤잖아요. 안동만 하더라도 백화점이 제대로 없어요. 쇼핑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건 난 신경 안 써 그럴 수도 있는데 막상 많이 뭐 도시 안동시 안에 산다 하더라도 서울 같은 데 비해서 아쉬운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물며 안동에서 조금 떨어진데 한 30분 40분 떨어진데 거기 도시가 있는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가봤거든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공원이니 뭐니 동네 분위기도 너무 좋고 가격 아파트 가격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도 3억대에 살 수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막상 거기서 살려면 또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살기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감에 있는 평택에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이 3개나 있어요. 근린 시설이라고 하죠. 네, 근린이란 건 이웃 주변 시설이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가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안전하고 밤에 걸어가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뭐 비상 벨도 다 있고요. CCTV도 다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족하고 살아요. 근데 제가 조금만 남쪽으로 좀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공원이 있으니까 잠깐 쉬어봐야지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없으니까 잡초가 무성하고 잡초가 뭐 허리까지 올라와 있고요. 블럭이 다 깨집니다. 나무 뿌리 때문에. 발 걸려 넘어지기도 쉽고요. 진짜 여기 다니다가 뱀 나올 것 같아요. 멧돼지 튀어나올 것 같아요. 어떤 공원들은. 공원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루에 그 공원 이용한 사람이 50명, 100명도 안 된다. 그러면 이 공원을 시에서 관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인구가 많아서 세금이 많이 거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 가면 공원들이 거의 폐허가 돼가는 공원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제가 느낀 게 이 평택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지금은 공원이 이렇게 깨끗한데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평택에 제가 있는 곳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서관도 사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한두 명 있을까? 주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수지타산에 맞는 일인가? 너무나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 도서관도 문을 닫게 됩니다. 자꾸 주변 시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불편해지는 거죠. 이 재정 자립이 50%도 안 되는 도시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도 문제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운전하는 것도 귀찮고 그런데 나이 들면 운전이 더 힘들죠. 지방 도시는 요즘에 차 없으면 힘들어요. 특히 평택도. 제가 오직하면 중고차 하나를 샀겠습니까? 거기서. 다니기가 힘들어요. 거기서 제가 있는 미군 부대 앞에서 미군 부대 앞이란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나마 버스가 많은 거예요. 한 10분마다 한 번씩 평택으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버스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제가 있는 그 평택 안정리라는 데서 온양온천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온양온천. 차 타고 가면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버스를 타잖아요. 1시간 걸립니다. 뭐 이리저리 다 들려서 가야 되니까. 되게 가까운 데인데 버스가 이렇게 빨리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근데 그 버스도 자주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온양까지 가는 버스는 또 한 번 갈아타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 버스는 맞춰서 가야 돼요. 한 30분에 한 번씩 오거든. 이게 사람이 더 없잖아요. 이제 한 시간만 한 번씩 와요. 그럼 차가 없으면 못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방도시끼리 다니는 거는 차가 안 막혀요. 그러니까 이 평택에서 온양 가는 건 금방 가요. 평택에서 천안 가는 건 금방 가요. 평택에서 서울 가잖아요. 고속기차는 18분에 가고 20분에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 끌고 가면 3시간 걸립니다. 이게 문제가 커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평택에 있으면 늘 지금도 자주 받는 질문, 부동산 소개시켜 주세요. 치과 소개시켜 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한국 물정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자, 평택시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큽니다. LA시 면적만큼 돼요. 평택이 생각보다 큽니다. 자, 부동산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동네를 원하는지 알고 부동산을 소개시켜 드립니까? 그럼 미국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LA에 있는 부동산은 LA의 어느 지역에 있는가나 집을 다 커버하잖아요. 맞아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부동산도 라스베가스 어느 지역에 있는 다 커버합니다. 미국은 자동차 생활권이잖아요. 한국은 그 평택도 큰데 자기 동네 커버하기도 바빠요. 게다가 인구密도가 높으니까 자기 동네, 걸어다닐 수 있는 자기 동네만 하더라도 매물이 많아요. 굳이 이쪽 동네에 있으면서 저쪽 동네에 있는 매물까지 소개시켜주러 차 태워서 다니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미국같이 이렇게 커미션이 높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갖고 저 평택에 비전동 살고 싶은데 제가 아는 부동산 소개시켜주면 아주 이런 눈빛으로 볼 거예요. 이 사람 미쳤나? 아니, 비전동에 있는 집 본다면서 왜 나한테 이걸 부탁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소개시켜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딱 미군 부대 앞에 살겠다. 그거 아닌 이상은 제가 뭐 한국에서 사용하는 부동산 알려드려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분을 알려드려도 소용없다는 게 뭐냐면 한국은 미국처럼 이렇게 어떤 리스팅 올라가 있는 부동산도 있지만 안 올라가 있는 부동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지금 총 몇 유닛이 비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는 험프리스 아파트 몇 유닛이 비어 있는지 몰라요. 왜? 이쪽 아파트에 가면 505호, 뭐 706호, 뭐 그다음에 1111호 이거 비어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옆에는 이 집이 안 갖고 있는 리스팅을 또 옆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몇 군데를 다녀봐야 돼요. 그래야 좋은 조건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집만 가서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알려드린 게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물정을 이만큼 모른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예. 부동산 알려주시면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집 좀 잡아놓으려고. 예. 한국에서 여러분 기다려 주시진 않아요. 여러분이 렌트비를 미리 낸다면 해주겠지. 예. 근데 여러분이 나 한 달 있다 한국 갔는데 한국에서 전화 왔고 저 아파트 좀 찾아주세요. 그럼 와서 얘기하세요. 그러죠. 예. 한국은 빨리빨리 들어가요. 예. 집 나오면 인기 좋은 집은 2, 3일 만에 나가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온다고 꼭 뭐 미국에서 온 손님이 뭐 대단한 게 있다고 한 달을 기다려 주겠어. 집을 비워놓고. 바로 렌트 받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보지도 않고 그냥 부동산만 믿고 이 집 그냥 렌트비 내겠습니다. 그러면 잡아주겠지 당연히 돈 보내주고. 근데 여러분이 살 집인데 보지도 않고 이렇게 정하겠어요?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뭐 저 임플란트 했다면 치과 알려주세요. 치과도 저도 평택인데요. 평택이 아까 말씀드렸죠. 예, LA 같아요. 자, LA에 좋은 치과가 있다. 그러면 LA 근처에 사시는 분이 치과 괜찮다 그러면 차 타고 나오시잖아요. 자, 근데 서울에 계신 분이 평택에 있는 치과 좋다고 차 타고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차 막힐 땐 3시간이에요. 왕복 6시간 걸려서 치과 치료 한번 하고 가실 겁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번인데? 그러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고속철도가 18분이라면서요. 예, 역에서 역까지만 18분이지. 그 역까지 가는데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평택까지 와고 평택에서 또 안정리까지 또 들어오는데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도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치료받을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0번 이상 갔는데 20번 이상을 하루에 4시간씩 걸리면서 갈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미 없으니까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미국에 계시면 한국 물정 모르는 거예요. 자꾸 미국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한국이 그 지방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미국에도 차 타고 다니는데 동네 마켓 없으면 차 타고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한국의 삶이 편한 거는 제가 요리를 하다가 대파 떨어졌네. 예, 국 끓여 놓은 거 예, 가스불 켜놓고 밑에 가서 대파 하나 사와서 요리할 수 있고. 이게 지금 한국이 편한 건데 운전 안 하고 이게 편한 건데 한국까지 가서 뭐 미국에서 운전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 미국보다 운전 문화가 안 좋아요. 한국이. 근데 연세 드시고 그 운전 그게 쉬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인프라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택이 좋을지 모르지만 10년 뒤에는 평택도 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꾸 인구가 줄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시골만 고집하고 지금 이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10년 뒤를 보시라는 거예요. 인구가 줄고 있는 데인가. 인구가 줄고 있으면요 10년 뒤 바뀝니다. 제가 있는 평택에 한 초등학교도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학교가 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문 닫는다고 붙여놨어요. 이제 초등학교 하나가 없어집니다. 왜?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근처에 가게들이 뭐 다 없어지는 거지 뭐. 그러면 또 차 타고 나가야죠. 본인 차 없으면 힘들죠.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예, 지금 한국 가니까 와 싸요. 예, 환율이 깡패입니다. 1불당 1,500원이에요. 싸죠. 싼데 이게 영원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3년 전에 6,000원 하던 짜장면이 해마다 1,000원씩 올라갑니다. 6,000원, 7,000원, 8,000원. 요즘에 짜장면도 8,000원 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아틀란타에서 짜장면을 하루에 500그릇씩 무료로 준다. 그다음에 여기 라스베가스도 4불 99 짜장면 세일도 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때 이제 미국이 한국보다 짜장면이 싼 경우도 생깁니다. 예. 근데 한국도 이만큼 물가가 올라가요. 그래도 보편적인 이제 뭐 이게 짜장면 먹으면 한 15불은 줘야 되는데 한국돈 2만 원 넘게 줘야 되는데 한국에서 8,000원이면 싸죠. 싼데 이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원래 한 1,300원, 1,200원대 뭐 그랬었죠. 1불당. 지금 1,500원입니다. 지금 3,000불 한국 가지고 가면 450만 원이에요. 쓸만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이제 환율이 도로 1,200원, 1,300원 돌아간다. 그러면 얼마가 차야죠?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이 돈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거여서. 450만 원에 맞춰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60만 원 주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매달 한 13%, 14% 손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들어가는 돈은 고정이에요. 한국에서도 아파트 월세, 건강보험료, 식비 이런 거 여러분 환율 떨어졌다고 깎아줍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한국도.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 가신다 그러면 1,200원에 맞춰 생각해 보세요. 뭐 그 정도는 지난 몇 년 동안 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3,000불 가져오면 360만 원이다. 360만 원으로 한국에 살 수 있나? 이거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360만 원 갖고 안 되겠네. 그럼 4,000불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나 4,000불이 미국에서 계속 들어올 수 있냐? 이거를 생각 안 하고 갔다가 또 낭패 볼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못 나가신 게 있죠. 예, 미국의 가족들, 우리 아들, 딸, 손주. 근데 내가 죽을 때 얘들 옆에 없으면 내가 얼마나 서러울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쨌거나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사실 우리 애들이 다 독립해서 나가니까 1년에 한 두어 번 보는 것 같아요. 예, 자주 못 봅니다. 예. 둘째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갖고 지금 한 2년째 못 보고 있습니다. 예. 연락도 뭐 간혹 가다 와요. 예. 근데 연락이 아마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가족 때문에 뭐 한국 가는 게 좀 꺼려진다. 예,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결정이니까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저는 뭐 별로 이거에 개의치는 않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눈에 밟히고 손주, 손녀가 눈에 밟힌다. 예, 그러면 이거는 좀 고려해 보셔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예, 자녀가 옆에 있다고 여러분의 임종을 꼭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건 제가 많은 분들의 경험을 봤어요. 도무지 항상 옆에 있는데도 마침 돌아가실 때 자녀가 옆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에 있는데도 마침 한국에 나갔다가 그때 눈을 감으시는 경우도 있고. 뭐 저희 장인어른이 그랬잖아요. 장인어른 계속 한국에 사셨는데 제가 마침 한국 나갔을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 제가 또 장례도 치러드리고.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그 반대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는 사실 여기 서류 미비자라서 한국에 나가면 미국에 못 들어와요. 근데 그 어머님이 건강하시던 분인데 아들 보러 미국에 오셨다가 오신 이 상황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외아들인데 이 아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어머님 돌아가셨으면 미국을 포기하고 한국을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머님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게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 어머님이 자네 열심히 미국에서 살라는 이런 뜻이니까 열심히 살아봐. 그래서 그 친구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또 결혼을 하고 제대로 또 서류를 다 해갖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지금 잘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요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임종 때 내 후손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사람 마음대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게 제가 겪은 바입니다. 근데 여건은 여러분이 좀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한국에서 너무나 외롭다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 외로워서 못 온다. 친구 사귀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난 그래도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 가면 친구들 많이 사귀겠지.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을 친구 사귀는 게 쉽겠지. 나이 들어서 뭐 다들 은퇴한 사람이니까 동네에서 친하게 되면 뭐 다 친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얘기가 통하는 게 많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살아온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오해 생기기도 쉽고 서로 통하는 게 없어요. 동창회 가잖아요. 처음 한두 번 반갑죠. 그다음 반가울 것도 없어요. 예. 아, 그리고 또 뭐 동네 노인들 모인데 이런 데 가도 얘기가 안 통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자기 본인의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외롭다는 분들도 만나 뵙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국이 너무 재밌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십니까? 그럼 이제 한국의 한식 뷔페 같은데 8,000원, 10,000원 합니다. 예, 그럼 점심 무제한인데 그냥 그 동네 괜찮은 사람들 있으면 밥 먹으러 가자고 본인이 사준대요. 뭐 미국 돈은 얼마나 돼? 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 30불이면 한 4명 먹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가 혼자 먹는 뭐 밥 한 끼 값이면 사람들 한 서너 명 밥 사주니까 그냥 한국 가서 그렇게 밥 먹으면 금방 친해진대요. 예, 자기가 밥 사준데 돈 쓰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밥 사줄 때나 친한 척하지 뭐 내가 마음이 통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또 근본적인 외로움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취미 활동 하시는 분들 있죠. 예, 뭐 동네에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동네 회관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하루가 너무너무 바빠요. 이런 분들도 있고 산악회 다니까 재밌어요. 골프 치러 다니까 재밌어요. 낚시 다니까 재밌어요. 이런 거 이용해갖고 본인이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인데 막상 한국 갖고 말이 안 통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실버타운 얘기를 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실버타운에서 저번에도 어떤 분이 적어주셨는데 왕따를 시킨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왕따 시키는 게 뭐 물론 거기 실버타운에 있는 분들이 나쁜 분들이라서 왕따를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실버타운에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한 명을 왕따 시킨다. 그러면 이건 확률적으로 봤을 때 99명이 나쁜 사람이고 이 왕따 당하는 한 명이 뭐 좋은 사람이다. 이럴 가능성보다는 이 한 명이 적응 못하고 99명이 이 한 명한테 이질감을 느낀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상 가능성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갔는데 한 절반은 나를 왕따시키고 절반 나랑 친하게 지낸다. 뭐 이건 이럴 수 있죠. 사람의 각양각색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 뭐 한국 실버타운을 갔는데 혹은 동네 마을회관 갔는데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왕따시킨다. 그거는 본인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왜? 모든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일 가능성은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라고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잘 어울리는데 긍정적이지 않으면 어울리지 못해요. 저는 한국 갖고 깊이 있는 어떤 친분을 만들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만들기도 힘들어요. 근데 저는 한국 나가면 아직도 5일장에 맨날 오는 그 칼국수 사장님 만나면 어이 미국에서 온 양반 하여튼 뭐 친하게 지내시고 뭐 덤으로 또 더 주시고 하여튼 고마워요. 예. 뭐 잔도 없다고 오늘은 뭐 1,000원 서비스 막 이렇게 하시고 동네 그 5일장 회장님들 만나면 뭐 반가워하시고 식당 주인들도 만나면 다 친하게 지내고 인사하고 지냅니다. 저는 그 정도 인간관계 이상을 바라지를 않아요. 뭐 이제 만나서 뭐 무슨 죽고 못 사는 이런 인간관계 이거는 뭐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기대치가 없어서 그런지 저는 한국 가서 솔직히 친구 사귀기가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모여서 그냥 같이 저녁이나 먹고 혹은 지나면서 인사나 하고 이 정도 친분이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개인이 고려해 보셔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10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래도 나는 여기민을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 저는 이제 여기민 가지 말라고 오늘 이 영상 만든 거 아닙니다. 잘 아시죠? 저는 여기민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한국이 너무나 발전됐고요. 그다음에 의료 시스템 너무나 좋습니다. 나이 들면 진짜 이거 필요하죠. 대중교통도 편리합니다. 특히 운전하기 힘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하게 다닐 수가 있죠. 그다음에 치안도 되게 안전합니다. 길에 다니면서 누가 여러분한테 강도를 할 일도 없고요. 노인들을 때리고 도망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한국 음식 우리 입맛에 잘 맞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그래서 은행을 가든 뭐 행정처리를 하든 뭐든지 답답하지 않게 다 일합니다. 다 좋은데 이런 장밋빛 환상만 갖고 한국 갔다가 한국 못 살겠어라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 한국에 여기면서 때 여러분이 예기치 않게 생각할 수 있는 10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요. 돈 넉넉할 때 한국 가세요. 한국 가서 돈 벌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한국이 많이 변했다는 걸 인정하세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한국이 변했습니다. 옛날에 한국은 안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여러분의 불만만 쌓입니다. 한국이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전 문화. 한국이 운전 문화가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인 운전 문화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기대를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뭐 어머님이나 이제 우리 누님들은 별로 상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한국이 좀 집이 답답해요. 확실히 주거 환경이 미국과는 좀 다르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한국의 아파트가 답답한가? 이 천정 높이가 제일 큽니다. 자, 다섯 번째는 외국 음식 오히려 한국 음식 맛인데 한두 달 있으면 괜찮은데요. 저처럼 한 6개월 가까이 있으면 미국 음식이 또 그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는 고라 퍼집니다. 이거는 미국의 CPA 하나 꼭 두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한국에서 CPA 두고 한국에는 참 잘 몰라요. 그냥 미국에는 CPA 쓰시면 됩니다. 한국 세금은 한국 CPA, 미국 세금은 미국 CPA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 지금 살기 좋아. 내 고향 살기 좋아. 근데 앞으로 10년 뒤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데 집 잘못 사면 나중에 집 팔리지도 않아요.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진짜 불편해져요. 사는 게. 여러분이 차를 운전해야 될수록 불편해집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차를 안 끌고 다녀도 될 수 있는 이런 인프라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특히 시니어분들한테 지방도시의 인프라, 소멸, 갈 공원도 없어요 이제. 나중에 인구가 줄으면 동네에 갈 공원도 없고 동네 이제 회관에서 뭐 가르쳐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거 배우러 차 타고 30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사는 의미가 많이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환율. 지금 1,500원 환율만 생각하고 한국 가면 잘 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200원 기준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미국의 우리 가족들, 아들, 딸, 손주, 며느리. 떨어져서 어떡하나. 이게 너무 마음에 밟히는 분들은 한국에 못 나갑니다.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니까 제가 맞다트리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꼭 가족이 옆에 있다고 여러분의 임종을 지켜주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저처럼 장인어른 한 3년 동안 못 뵀다가 한국 갔는데 또 그때 또 돌아가셨고 제가 또 사위로서 또 장인어른 장례도 치러드릴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친구 외롭다. 이런 건데 이 나이에 나이가 들면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 깊은 친구를 사귄 게 쉬울까요? 그 뭐 미국도 마찬가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라스베가스도 그렇고 그냥 한국도 그렇고 그냥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또 기회 되면 같이 밥이나 먹고 사는 얘기나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의 생각 이게 나는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고 사람한테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에서 더 고독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미국 가면 내 친구가 있는데 뭐 자꾸 이런 생각하면 한국이 또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예. 역이민 하기 전에 한국에서 저처럼 살아보세요. 한 달, 두 달이면 안 됩니다. 뭐 한 6개월, 거의 6개월 정도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야지 뭔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저는 벌써 3년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10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것 때문에 에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감안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국의 좋은 점을 따지는 거죠. 전 지금도 아직까지는요. 우선 돈 걱정은 없어요. 한국에 돈 벌 생각 없으니까. 한국의 정서 변화도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운전 문화는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적응 안 돼요. 차 끌고 다니기도 싫고 주차 아무 데나 하는 것도 싫고 그다음에 답답한 주거 환경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개인 집 지면 됐잖냐. 예. 근데 개인 집도 운영하는 게 또 한국에서 쉽지 않아요.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천정이 낮습니다. 그냥 외국 음식 그리는 거는 어쨌간에 뭐 조카를 통해서 미국 무대에서 음식을 공수해서 먹고 있으니까 해결이 되고 있고요. 세금 문제 좀 귀찮긴 한데 이거는 뭐 미국에서 일봐주는 CP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고. 7번째, 예고는 작년에 느낀 거예요. 지방도시 인프라가 소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까딱 잘못하면 지방도시 살다가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다. 요즘에 지방도시는요. 그냥 월세도 되게 싸요.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으로 살 수 있게 뭐 인구가 줄어드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해 준 경우도 있고 저 같은 유튜버는요. 그냥 유튜버 어느 정도 뭐 15만도 필요 없어요. 몇천 명만 있어도 지방에서 그 지방 홍보해 주면서 유튜브 하면 그냥 방을 공짜로 주고 집을 공짜로 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가서 살라? 그러면 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지금 좋죠. 뭐 지금 좋은데 이게 영원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미국 가족과의 떨어지는 거는 저는 뭐 이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뭐 아이들은 다 컸으면 훨훨 날아가라고 해야 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뭐 크게 연연은 안 합니다. 그다음에 10번째 친구 사귀는 거, 외로움, 이거는 뭐 저는 여기는 그냥 통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가짐 좀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충동적으로 역이민을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이 요즘에 힘듭니다. 정치적으로 힘들고 사는 것도 예전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민자들에 대한 이 눈총도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역이민을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 가면 또 한국이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한국도 한국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역이민은 제2의 인생 새로운 장이 열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한국과 적응 못하고 또 미국과 적응 못하고. 그러면 어디 가든 간에 만족을 못하고 사는 거죠. 왜? 한국 가서 또 좋은 건 봤거든. 그러니까 한국에 좀 살다가 미국 오면 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거 이런데 한국은 요거 빨리 해주는데 한국은 이런 거 같은 거 맛있는 거 있는데 또 미국 가서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역이민 간다고 하다가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불평불만 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가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미리 생각하면 이게 한국에서 좀 마음가짐이 좀 백신을 맞고 한국 가는 느낌이랄까? 여러분의 역이민을 위한 백신 같은 영상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늘 여러분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는 것 때문에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고요. 또 여러분이 적어주신 댓글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해주신 분들 있으면 구독 꼭 해주시고 또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